충청남도 공주시의 조용한 시골 마을. 이때 굽이굽이 좁은 산길을 달려오는 낯선 차량 한 대. 곧이어 제작진 앞에 차를 멈춰 세우는데 길게 자란 턱수염에 상투를 틀어올린 머리, 비범한 기운을 한껏 뿜어내는데 설마 이 차의 주인 되시나요? 내 차 내가 모르는 거지 누가 모르는 거야. 오늘의 두 번째 장수왕 박기준 할아버지. 면허는 언제 따신 거예요? 99세. 99에 면허를 땄다? 그렇다면 현재 나이는? 한나. 차고서 한나. 한 살이요? 어떻게 한 살이세요? 100 채우고 산다. 100 채우고 산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올해 나이 무려 101세라는 박기준 할아버지. 100세를 넘긴 나이에 능숙하게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키는데 좁은 산길도 막힘없이 척척. 운전 실력 또한 베스트 드라이버가 따로 없다. 게다가 제작진의 눈길을 사로잡는 또 한 가지, 바로 차량 곳곳에 붙어있는 이 생문구들. 이렇게 100세 운전자의 존재감을 알리며 매일같이 운전대를 잡는다는 백발의 드라이버. 면에 볼일에서만 가고 사고 마트에도 볼일에서만 뭐 사러 가고 고기도 사러 가고 뭐 어디 갔어요 지금? 게다가 동네 곳곳을 누비며 이웃의 안부를 묻고 마을 대소사를 챙기는 것이 할아버지의 주요 일과. 그날 오후 마을에 울려 퍼지는 정체불명의 소리. 다름 아닌 장작 펴는 소리. 요즘도 직접 땔감을 만들어 사용한다는 할아버지. 한 번만 내리쳐도 쩍쩍 갈라지는 장작들. 100세 나이가 무색하도록 활력이 넘치는 모습인데 아주 그지 뭐 전문사 멋지지 않지 심이야. 내가 여지까지 팔씨름 같은 건 접한 일이 없는데. 제작진과 즉석 팔씨름 대결을 펼친 박기준 할아버지. 과연 이 경기의 승자는 누구? 어짝.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박기준 할아버지 승! 30대도 문제없다. 여전히 탄탄한 팔 근육을 자랑하는 할아버지. 잠시 앉을 새도 없이 이번엔 소 염을 주느라 정신이 없는데 알고 보면 논농사에 밭농사까지 짓고 있는 최고령 현역 농사꾼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101세 활력왕 박기준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 간소하지만 밭에서 갓 키운 싱싱한 채소들이 한가득. 도라지부터 버섯에 배추까지. 자연에서 나는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반찬이라는데 이 식재료들을 특별히 조리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먹는 것이 식사의 특징. 그렇다면 생채식이 할아버지의 장수 비법? 이것도 좋지만은 이것도 더 좋은 게 있어요. 더 좋은 비법이 따로 있다? 식사를 마친 후 집 뒷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무언가 찾는 것이 있는 듯 덤불을 하나하나 헤치며 두리번거리는데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할아버지. 매의 눈으로 주변을 좀 더 샅샅이 살피기 시작한다. 드디어 무엇인가 발견! 자리를 잡고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잠시 후 땅속에서 무언가 캐내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과연 이것의 정체는? 둥글레. 가을에 채취하는 게 제일 좋아. 가을엔 영양이 전부가 이제 뿌리로 뭉치기 때문에 대궁에서. 그래서 가을에 캔 것이 뭐든지 약초로선 제일 좋은 거야. 호흡기질환은 물론 기운까지 북돋아주는 천연강장제 둥글레. 둥글레는 그늘에서 바짝 말린 후 은은한 불에 볶아준 다음 끓는 물에 우려내 차로 마시는데 할아버지는 요즘 같은 날씨엔 특히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는다고 한다. 아, 구수하다. 위를 떳떳이 보호해주기 때문에 먹는 게 소화가 잘 된다고 봐야지. 그렇다면 둥글레야말로 활력왕의 비밀밥상? 이것도 비법은 비법이지만은 이것도 더 좋은 게 저 밖에 있다고. 둥글레보다 좋은 비법이 있다? 대체 101세 활력왕의 진짜 비결은 무엇인 걸까? 이게 좀 나의 장수의 비결이에요, 저게. 바로 이 나무에서 재배한 열매가 할아버지의 비밀 식재료라는 것. 하지만 이미 수확이 끝난 나무에선 어떤 단서도 찾기 힘든 상황. 한 60년 전부터 먹는데 그게 기운신데 그만이지. 해춘탕이나 다름없어.
부부가 돼 서로 합방을 못해도 그걸 장보면 합방이 쉬운 거예요. 넘치는 활력을 준다는 신비의 열매. 할아버지의 보물 창고에서 드디어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유리병에 담겨있는 열매는 대체 무엇일까? 100일 동안 이제 숙성시켜야만 그 효능을 발휘하거든. 이게 좋은 거예요. 이거 먹고서 50대에 내 막내를 봤어요. 이거 먹고서 50대에 내 막내를 봤어요. 이것을 먹고 50세의 막둥이를 봤다? 101세 활력왕의 비밀 밥상 지금 밝혀집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그 지금 101살 맞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101살. 우리가 뭐 백수 뭐 100세 세상 이런 얘기를 해전 101살 연세 되신 어르신은 여기서 처음 뵙는 거예요. 태어나서. 아니 도끼질 하시고 뭐 산에 이렇게 연망 다니시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산에 일을 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제 청하니까 할 수 있이 산에 다니게 돼요. 아니 집안이 전부 장수 집안이신가요? 그렇습니까? 집안이 다 장수 집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은 56에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60에 돌아가시고 정조 할아버지는 50에 돌아가고 수명을 제가 아마 저희한테 다 밀어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박경호 선생님, 선생님 좀 진맥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뭐 진맥도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뭐 목소리도 정말 좋으시고 저는 한번 몸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신색이 좋으세요. 보면 얼굴이. 어떠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요. 네.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거 뭐 산에 지금 어이구. 아니시고 그걸 좀. 어휴. 진짜? 허벅지만 만져봐도 이분이 정말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예. 우리 할아버님 진짜 보시니까 어휴 좋습니다. 제 허벅지보다 더 좋으시네요. 아까 우리 젊은 그 제작팀을 팔도 좀 한번 만져. 아니 그 팔도 봤는데요. 팔은 뭐 기본적으로 도끼질을 좋고요. 뭐 아까 보니까 한 번에 쭉. 뭐 안 해본 거 없어요. 부대밭도 파고 농사를 여진 들고 나왔는데 네. 하여간 저 나무에 올라가는 다람쥐가 올라가면 돌에 들어가지고 치면은 바로 썰더래요. 아니, 더 놀라운 건 그 99세에 그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도 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께서 이게 한 번에 붙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컴퓨터를 하는 걸 몰라서요. 시험지로 이제 하는 거 연애 시험부터 던 줄 알았는데 예. 컴퓨터는 난처도 안 봤는데 학과 시험에 5호그 에이스만 보시고 하라고 이제 나왔는데 네. 그분은 내가 아는 대로 그 누른다는 좀 늦어가지고 늦으면 다시 또 이거 돌려서 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처음엔 5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됐죠. 두 번 만에 운전면허를 따신 아니, 거예요. 그건 저 학과 시험을 개하고 네. 기능 시험은 3번만 했어요. 3번 만에 되셨고. 어르신, 근데 99세에 운전면허증을 뭐로 딸 생각을 하셨어요? 아, 지금은 막 별일인지 몰라요. 다니기 힘든데 집에 한 마리 걷지 못한 타와가지고 병원에 다니지. 또 나 멀리에서만 하루거든 막금씩 50몇 거리 왔다 갔다 이제 타와가지고 다니지.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 그냥 어머님은 편리해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집에 한 마요? 네. 96. 그러니까 뭔가 네 분이 같이 드신 게 있을 거라고. 오늘 이제 그걸 한번 해봅시다. 네, 공주시에서 우리 둘이 같이 늙은이는 둘이 최고 고령이에요. 공주시.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화면에 하루 종일 이렇게 일을 하시던데 하루 일과가 몇 시에 일어나시고 어떻게 뭘 하세요? 저는 꼭 아침에만 4시 아니면 4시 반에만 일어나고 밤 새로 2시까지 혹 볼일 있어 밤에 글 들여다 보면은 혹 5시에 일어날 때도 있어요. 아니 그럼 밤에 몇 시에 주무세요? 자는 건 뭐 요새는 좀 산에 다니다 보면 10시 정도 잘 수 있어요. 근데 보통 10시 잘 때가 별로 없어요. 11시, 12시 돼야 자요. 근데 할아버지, 저는 뭐 다른 건 다 궁금한 거 필요 없고, 합방? 50에 그 이제 늦둥이를 낳는데 그게 계획하고 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다 보니까 난 거예요? 아, 그러면요, 제가 팔형제 낳으려고 했는데, 네. 팔형제자에 그 막내를 낳은 거예요. 예. 막내 낳은 건데, 50대 저 막내를 낳았는데, 지금 이제 그놈이 51이에요. 51인데, 지금 그놈이 아주 정말 참, 그 막내지만 참 아주 귀여운 막내죠. 선생님 연세 되면요, 101세면 귀도 잘 안 들릴 수 있고, 눈도 잘 안 보시는데, 너무 건강하세요. 자, 뭐 젊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 뭐 정신도 맑으시고 기력도 좋으시고 뭐 신색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자,
100일세 활력왕 박기준 어르신의 비밀의 밥상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단히 이제 귀한 거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 제작팀들이 이걸 좀 스튜디오에 가져갈 수 없느냐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게 너무 귀한 거라서 뭔데요? 이게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말씀이 계셨대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그렇죠. 요걸 좀 공개를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드시면 101살까지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연세까지 내외분께서 지역에서는 최고력, 최장수 어르신으로 지금 사시는 비결이 요 안에 이게 저 뭐예요? 이게 뭡니까? 어미자 진행입니다. 숙성시킵니다. 오미자 진액. 오미자구나. 오미자 진액을 그러면 이거를 평소에 어떻게 드셨습니까? 아, 그걸 그 결과 따서 숙성시키는 게 이제 설탕하고 오미자하고 1대1로 해서 네. 맞아 100일이 돼야만 완전히 진액이 우러납니다. 효소가 만들어지는데 100일 걸리는데 그걸 진액을 해서 예, 연애 맑은 물에다 5달이 먹으면 아주 그냥 건강의 비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몇 년 되셨어요? 그건 지금 한 50년 이상 돼서 오미자. 자, 바로 이것이 박기준 어르신이 가져오신 1년 숙성된 오미자 진액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숟가락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자, 바로 이게 101살까지 살게 해주신 오미자 진액입니다. 힘이 불끈 솟아나는 게 맛이 좀 시지 않아요, 맛이? 쉬지 않고 달면서 약간 신맛은 있는 달짝지근합니다. 자, 박경호 선생님, 그러면 저 오미자 진액에 어떤 성분이 어르신을 이렇게 장수하게 했습니까? 일단 오미자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오미라고 하는 것이 5가지의 맛을 가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라고 하는 것은 아들 자자를 뜻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생식기관과 연관되어 있고, 오미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오행의 기운, 오장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동의보감에 보면요, 몸을 보호해서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켜준다, 치료해준다라는 그런 기능이 효능이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남자의 정력을 증진시켜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미자라고 하는 것은 간과 신장의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에너지 원으로서 작용을 하고요. 정액이 새는 것이나 아니면 땀으로 우리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너지도 만들어주고 빠져나가지도 않게 하기 때문에 활력을 주는 데 있어서 대단히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 박경원 선생님, 이건 진짜 오미자지만 뭐 구기자도 있고 산수유도 있고 복분자도 있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게 제일 좋은 건가요?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구기자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수유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모아주는 개념이고요, 복분자는 에너지가 밖으로 새는 거를 막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기능이 가장 주 효능인데, 오미자는 그러한 효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머리를 맑게, 두뇌를 좋아지게 하는 작용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5가지 맛이 다 그 약효가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막과 오장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단맛은 위라고 되어 있는데, 단맛을 이제 비위장과 연관을 시키는데요. 비위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우리 몸에 다른 기관으로 다 퍼지게끔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단맛이 바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피곤하시면 단맛이 들어있는 성분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운맛은 바로 폐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폐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공급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 기운이 잘 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우리 매운맛을 드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이 하나도 막힘없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매운맛을 먹으면은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것이 바로 기운순환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맛은 간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간은요, 혈액과 영양분을 저장하는 그런 기능이 가장 주된 효능인데, 신맛이라고 하는 것은 수렴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우리 그 영양분들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잘 저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맛이기 때문에 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 심장은 쓴맛과 관계가 있는데요. 심장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혈액을 우리 몸으로 공급해 주는데 이렇게 짜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쓰다고 하는 것은 뭔가 짜서 에너지를 용출시켜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맛이 없을 때 약간 쓴바귀처럼 쓴 나물 같은 걸 좀 먹게 되면 우리 입맛이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소화효소를 우리 위에서 짜서 나오게끔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짠맛과 신장과의 관계는요. 신장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선천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저장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짠맛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몸의 기능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짠맛이기 때문에 네. 짠맛이 없어지면 우리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연관성이 신장과 있기 때문에 짠맛과 신장과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미자의 이런 굉장히 다양한 효능들을 또 우리가 이제 영양소 중에서는 비타민의 어떤 활성으로 좀 풀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이제 블루베리가 비타민이 많은 대표적인 과일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루베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비타민 C가 블루베리에는 100g당 10mg이 들어있어요. 근데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1mg. 네, 13배.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있지만 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천연 항산화제로 가장 강력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노화 예방 어떤 식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을 보면 항상 함께 들어가는 성분이 대부분 비타민 C예요. 이런 항산화 기능으로 인해서 노화를 예방하고 질병을 촉진하는 그런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C가 풍부한 오미자가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오미자가 이렇게 활력에 좋은 비타민들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께서 저 연세에도 저렇게 활력이 넘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사실 블루베리가 막 슈퍼푸드라고 해서 사실 너무 좋다고 막 먹으라고 하는데 지금 월등히 높단 말이에요. 네, 오미자가 훨씬 와, 근데 지금 어르신께서는 진액으로 드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여러분들 그 오미자를 드실 때 어떻게 드십니까? 집에서 끓여 드십니까? 아니면 그냥 물에다 우려서 드십니까? 우려서. 일반적으로 그냥 오미자를 우려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오미자가 5가지 맛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과피하고 과육에는 단맛과 신맛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에 씨앗에는 매운맛과 쓴맛이 들어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짠맛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미자인데 그냥 물에만 담궈 놓으면은 단맛하고 신맛만 우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로 회복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들 기침할 때 좋다고 하잖아요. 네. 이 기침할 때 좋은 건 폐에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폐에 좋은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매운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끓여야 돼요. 끓여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짠맛이 더 많이 우러나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짠맛이 있는 오미자를 끓여서 먹어야지 신장 기능도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먹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의 효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적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제 오미자를 뭐 술로도 먹고 사실 뭐 끓여서 차로도 마시고 이렇게 발효시킨 진액 상태로도 먹는데 한 연구에서 보면은 이렇게 물에 끓인 그 열수 추출하는 그 상황과 그다음에 이렇게 진액으로 했을 때 그 성분 비교, 항산화 특히 활성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진액으로 만들었을 때 항균 활성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항산화 활성도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소화를 촉진하는 작용도 더 높고 그리고 고혈압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더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진액 상태도 상당히 권장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누구에게나 좋은 오미자지만은 뭐 좀 조심해야 될 사람이거나 뭐 용량을 좀 이런 기회 좀 정해 주십시오. 오미자도 하루에 이제 용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한 2g에서 한 6g 정도까지 복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오미자 진액에는 거기에 이제 설탕 성분도 들어있고 물 성분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10g 정도 되면은 반 이하가 이제 그 오미자라고 본다면 우리가 한 스푼 정도, 어른 숟가락 한 스푼 정도가 한 10g 정도에서 12g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만 따라 놓고 대신에 물을 많이 희석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뭐 설탕물이니까 어차피 뭐 적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생각할지 몰라도요. 달게 먹게 되면은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10배 정도 희석을 시켜서 좀 덜 달게 먹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정말 궁금한 게 101세 되시는 박기준 선생님 제가 눈으로 직접 보긴 처음이거든요.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 몇 살까지 살 자신 있습니까? 그거야 지금 봐야 알 것이지만 지금 마음은 지금
미국 가려고 10년까지 모셔서 여권 여권 며칠 전에 만드셨어요? 맡았어요. 150살까지 살 자신 있어요? 아, 150은 모르겠고 어쨌든 뭐 산다까지는 산다는 건 자신 있습니다. 아니 저도요 아유, 진짜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뵀는데요. 네. 아까 대기실에서 오래 기다리셨어요. 예. 그 여기 앉으셔서 지금 녹화하시는데도 제가 내내 녹화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총기가요 눈에 정말 아주 반짝반짝 하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도 녹화하면서 힘든데 네네. 아, 정말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꿈이 다 이루어지실 때까지 만수무강하시기를 기원하는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